권력 장악. 이제 이때까지 공부한 80의 특징을 보면 윤석열은 과연 청년이나 노인들을 장악해서 권력화할 수 있을까? 그게 지지층이었는데 특히 청년 중에서도 이제 이대녀들, 이대남들, 노인들, 좌파의 팬덤 정치를 파시즘적이라고 비판하는 거, 뭐 디지털 파시즘, 노무현 정부부터 비판받아는 거.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권경애가 문재인 정부를 향해서 파시스트라고 기록한 것. 과연 윤석열을 위한 팬덤층이 형성될 수 있을까? 근데 아무리 팬덤층이라고 해도 좀 사람이 사람 같아야지 팬덤이 형성이 되는지 알지. 저는 모르겠어요. 조금 좀 반신반의해요. 엄청나게 아주 조직화된 검사들을 친위부대로 내세운 조직화된 파시즘 정부가 생기지 않을까라고 하는 두려움도 있고, 한편으로는 그래도 바본데 우리가 만약에 비판을 하면 반기를 들면 검사들이 제일 먼저 들지 않을까. 맞아요. 그러니까 윤석열이 대중적인 지지가 필요가 없는데 예. 이미 검찰 권력이 워낙 세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그런 거 없이도 얼마든지 하고 싶은 일 여러 가지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팬덤처럼 기다리지도 않겠죠. 네, 맞아요. 그런데다가 그 김건희 걔가 아주 어려서부터 뭐 어디서 보니까는 조나무기가 검찰들 관리하는 첫 번째 저기로 네. 어려서부터 키운 애라 네. 얘가 아주 바싹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주 얘네들 아주 기가 막히게 해먹을 거예요. 네. 명박의 이유가 아닐 거야. 그래요. 명박의 이유가 아니고 걔 말하는 거 보세요. 돈 안 줘서 박지은이도 저렇게 미투했다. 걔 아주 어려서부터 돈에 있고 권력에 익은 애라 그거 가지고 아주 볼만하게 할 거예요. 볼만하게. 그거를 어찌 보나. 근데 이제 지금 같은 세상에서는 또 만만하지도 않죠. 아유, 두고 봅시다. 파시스트 행동대가 지방에서 로마로 진군했지만 진군이 집권을 가져온 것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했던 마오쩌둥의 그 대장정하고는 다르죠. 가면서 뭐 그냥 약탈하고 뭐 어깨 힘주고 그랬던 거죠. 로마로 진군하던 2만 명의 검은 셔츠는 검문소에서 400명의 경찰을 맡기기도 했답니다.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이제 무솔리니 자체도 마치 볼셰비키 혁명 때 레닌이 도망가 있었던 것처럼 무솔리니 자체도 반신반의했던 거죠. 아까 나온 말처럼 자유주의자들, 보수주의자들이 지나치게 이 나치란다, 나치 포함해서 이 파시스트들을 지나치게 경계한 나머지 오히려 집권을 가능하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도 있습니다. 당시 이태리에도 국왕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없지만 빅토리오 에마누엘레 3세는 계엄령에 서명하지 않고 무솔리니에게 총리를 맡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아주 과반수 자리도 차지하지 못한 의석인데 우선 총리를 맡기죠. 여기 있네요. 무솔리니에 대한 보수주의자들의 두려움이 무솔리니의 집권을 가능하게 했다는 거죠. 오히려 두려움은 지는 거예요. 쫄리면 지는 거죠. 무솔리니를 흉내낸 히틀러의 1923년에 맥주얼 반란은 실패로 돌아갑니다. 이게 뭐냐면요. 처음 알았어요. 왜 우리 옛날에 호프집 많이 다닐 때 미넨에 대형 맥주홀 왜 사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있는 거 같아요. 지금도 그런, 네. 요즘은 이제, 요즘 인테리어에 잘 맞지 않죠. 그때만 해도 신기했죠. 근데 거기가 저 집이 아닌가 싶어요. 미넨의 비르가 브로이켈러라는 맥주홀에서 바이에른 주의원들을 납치해서요. 납치를 했다는 게 아니라 히틀러가 그런 계획을 세웠던 거죠. 베를린 정부에 대항하는 쿠데타를 지지하게 만들려고 했습니다. 이게 1920년 11월 8일에 얘기입니다. 근데 실패했다는 거죠. 그렇게 되지 못했다는 거죠. 여기서 이제 바로 우리가 또 선거 때마다 우리가 즐겨 쓰는, 우리 진보주의가 즐겨 쓰는 당신의 한 표가 소중합니다. 히틀러는 한 표 때문에 총리가 되었고 그것 때문에 온 유럽과 세계에 빅을 가져왔습니다. 라는 말 많이 하잖아요. 특히 우리 쪽에서 많이 하잖아요. 투표 동의하면서 당신의 표가, 당신의 기권이 히틀러를 만들 수도 있고 당신의 표가. 근데 그거는 가짜뉴스죠. 저도 이거 처음 알았는데 이 브로이켈러에서 또 뭐가 생겼냐면 이 나치당의 이제 당수로 이제 추대를 하는 겁니다. 히틀러를. 근데 그때 이제 대의원이 520명이 참석을 했는데 그 중에 한 표 차로 된 게 아니라 한 명만 반대를 했답니다. 그게 이제 와전이 돼서 이제 한 표 차.
한 명이 중요한 거죠. 한 표 차가 아니라 한 명이 중요한 거죠. 1930년 이제 헤르멘 밀러 총리 정부가 무너지고요. 힌덴부르크 대통령이 위임받은 비상대권에 의해 정부를 구성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각 책임제도 아니고 독일은 지금도 그렇잖아요. 대통령이 있고. 아무래도 수상이 지금 우선이긴 하지만 우리 대통령이 여전히 있고요. 우리말로 하면 이원 집정제쯤 되나? 일단 내각이 강제로 이원 집정제쯤 되는데. 근데 허수아비 대통령은 아니죠. 적어도 독일은. 그 당시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죠. 힌덴베르크 대통령은 대통령이 된 사람은 좌파를 배척했습니다. 3인당과의 공산주의자들이 합쳤는데요. 3인당이 보면 나치 쿠데타는 파업의 기회였고 공산주의자는 혁명을 기다렸죠. 그래서 폰 파펜이라고 하는 총리는 제1당이던 히틀러에게 부총리를 제안했지만 히틀러는 거부했고 아까 말했죠. 총리직의 명운을 걸었다고 하는 총리가 되려고 했던 것이죠. 나치당은 의도적인 폭력을 일으켰습니다. 사회를 더 불안하게 했던 것이죠. 1932년 나치의 지지율은 떨어져갖고 재정은 바닥나는 상황에서 폰 파펜은 히틀러에게 총리를 맡기고 자신은 부총리가 되기로 제안했고 힌덴베르크 대통령이 1934년 1월 30일 진영을 했습니다. 히틀러의 나치당은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 총리가 되었습니다. 이 말도 아까 무솔리니가 된 거랑 똑같다는 거죠. 보수주의자들이 무솔리니를 두려워하는 바람에 파시즘을 두려워하는 바람에 무솔리니가 총리가 됐던 것처럼 히틀러도 계속 이제 반란 같은 비슷하게 폭력을 일으키니까 이미 지지율은 떨어져 감에도 불구하고 당시 이제 파펜이 총리를 해라 니가. 그러다가 아까 힌덴부르크 대통령이 사망을 합니다. 그러자 국회를 장악했던 히틀러가 피어 총통으로 이제 올라가고 모든 거를 다 이제 정권을 쥐게 되는 거예요. 심지어 독일 유권자들은 나치당에게 과반수를 준 적이 없습니다. 1932년 7월 30일 선거에서 37.2%의 득표율로 1당이 되었으나 32년 11월 6일 33.1%로 하락했습니다. 히틀러 총리 시절에 34년 3월 6일 43.9%, 최대 인기가 이제 43.9%까지 올라갔다는 거죠. 히틀러나 무솔리니 어느 누구도 쿠데타를 통해 집권하지 않았고요. 집권 전에 무력으로 기존 정권을 위협하거나 집권에 무력을 동원해 정부를 독재 체제로 변환시키긴 했지만 어느 정도 무력으로 정권을 장악하지 않았다는 거죠. 쿠데타라고 보기에는 또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극단적으로 말하면 알아서 겼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똑같은 계를 경험했는데 노무현 정부 때 상대방을 너무 우리가 사람 취급을 해서 당했다라고 하면서 문재인도 똑같았던 거죠. 똑같이 당했다는 거죠. 유시민 씨 같은 사람이 이번에 이재명을 참전도 열심히 해줬지만 이분 자체는 권력에 대한 권력욕이 없는 사람이에요. 개인의 권력욕이 아니라 자기 진영에 대한 권력욕이 그렇게 많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돼도 똑같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사실 지난번에도 정동영 때도 노무현 정부의 중책을 맡고 있으면서 차기 지도자를 못 키운 상태에서 이명박 된다고 나라 안 망한다라고 말했다가 엄청나게 욕을 먹었죠. 나라 망했잖아요. 입이 좀 방정. 네? 입이 좀 방정 맞아. 여전히 좀 그래요. 그래도 이번에 그나마 깊게 참전해서 고맙더라고. 나도 굉장히 싫어했었는데. 우리 남편이 되게 싫어했는데 요번에 그래도 사람이 됐다 이러더라고요. 장기병 씨가 굉장히 유시민을 좋아하거든요. 근데 내가 싫어하니까 한번 그러더라고 나한테. 목사님 유시민한테 컴플렉스 있으시죠? 아까도 나왔죠. 파시스트 쿠데타 항상 성공한 것은 아니었고요. 루마니아의 대처사 미카엘 군단의 쿠데타 시도는 번번이 무산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또 히틀러가 승리한 안토네쿠스에 의해 폭력적으로 진압이 되었습니다. 결국 그러니까 이제 같은 파시스트끼리도 상대방이 좀 심하다 싶으면 폭력으로 이제 사람을 보내서 진압을 하고 그러는 거죠. 여긴 제가 적지 않지만 이 책 읽다 보니까 재밌는 게 하나 있어요. 이 대처사 미카엘 군단은 근데 미카엘 군단이 오히려 효시예요, 효시. 그러니까 유대인을 학살하고 유대인들 린치가 하고 있는 효시였어요. 근데 이 안토네쿠스가 그것까지 다 막았다는 거죠, 못하게. 이념도 없고 이론도 없고 진영도 없고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보수파에 불과했던 두 지도자는 곧 철저한 독재로 권력 강탈을 했습니다. 1933년 2월 27일 발생한 제국의회 인사당 방화 사건 후 비상대권에 따라 국민과 국가 보호를 위한 법령에 서명했고요. 3월 5일 선거에서 과반수에 이르지 못했지만 4년간 법률에 따라 의회나 대통령을 거치지 않고 히틀러가 단독으로 통치하도록 하는 수권법, 정신병칙은 국민과 나라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법을 통과시켰습니다. 대권 잡고 4년간 이제 대통령 수장을 다 겸직하는 총통이 되는 거죠.
이 법의 통과에 민족주의달과 가톨릭 진영의 도움을 받았고요. 공산주의 진영의 의원들을 체포한 후 통과시켰습니다. 수권법이 만료된 1937년이 되자 전쟁이라는 구실이 생긴 1942년까지 통치기가 연장, 결국 그 뒤로는 자기 마음대로 했으니까 45년까지 갔다가 이제 죽게 되는 거죠. 근데 정권을 잡았단 말이에요. 이제 어쨌든 무슨 짓을 하든 간에 대중적인 정당의 형태를 갖춰야 되는데 나치당 시절에 그 초기 시절에 파시즘 형태를 가진 그런 나치당 대원들이 계속 이제 문제를 일으키니까 히틀러가 부딪히는 거죠. 그 유명한 히물러하고 여기 나오는 우리 이 이론 히물러도 많이 들어봤죠. 에르스트 림은 처음 들어보잖아요. 뭐 들어본 분들 계시겠지만 히물러하고 에르스트 림이 그 히틀러가 그야말로 총이 하는 그야말로 왼쪽과 오른쪽이 양날개였다고 합니다. 근데 히물러는 그야말로 각하가 죽으라고 죽겠습니다. 히틀러에 하는 그런 사람이었고 에르스트 림은 자기의 목표가 좀 있었던 사람인 거죠. 그래서 계속 이제 히틀러가 한 정치에 도전을 하니까 이 도전은 뭐냐면 오히려 더 강력하게 하자는 거예요. 이제 나치당 시절에 그게 남아있으니까 에르스트 림은. 그래서 왜 긴 칼의 밤이라고 이름이 붙여진지 모르겠는데 소위 말하는 1934년 6월 30일 긴 칼의 밤이라고 이름이 붙여진 날에서 나치 돌격장 에르스트 림을 비롯해서 900명을 희생시키며 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자기 그 측근들, 그야말로 혁명까지는 아니었지만 말씀드렸듯이 혁명한 적은 없으니까 합법적으로 했으니까 그야말로 개국 공신들을 다 잡아 죽인 거다. 300명 정도 죽였다 그래요. 제가 이제 윤석열한테 하나 기대 걸고 있는 거는 이참에 완전히 그 주변에 그 국민의힘의 그 부패 세력들 한번 싹쓸이만 좀 인기 올라갈 텐데 그런 또 결기도 없어 보여요, 그죠? 국가와의 통과시키고 시장을 임명하고 언론을 검열하며 사형을 부활하고 파시즘이 집권한 경우 그야말로 이태리와 독일 뿐이고 거의 그 두 나라 뿐이고요. 80년도에 권위주의 정권의 하위세로 참가한 경우 결과 좋지 않습니다. 실패사라고 노르웨이, 네덜란드, 패권주의 부분이죠.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다 있었네요. 사실 헝가리, 크로아티아. 그때만 이제 유고 연방이 생기기 전이니까 지금의 이름으로 그대로 불렀겠네요. 일부는 또 파시 통치가 되긴 했는데요. 대부분 실패했다는 거죠. 80의 집권 성공 여부는 위기의 심각성이나 잠재적인 동맹 세력의 절박한 정도에 따라 좌우된 경우가 많았고요. 이들이 무장 군대를 동원하지 않았기도 했대요. 또 상대방을 억압하는 과정에서. 왜냐하면 너무 지나치게 억압하면 대중과 노동계급, 인텔리겐처들이 다시 좌파로 돌아가니까 야, 뭐 이런 애들이 다 있어라고 돌아가니까. 또 민족을 정치에서 배제하기 너무 늦었다는 거죠. 이미 거리에 정치가 세졌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또 함부로 군사를 동원하기는 어렵다라고 하는 거죠. 궁지에 몰리면 옛날 박근혜 때 왜 추미애가 박근혜 궁지에 몰렸을 때 계엄령을 선포하고 있다는 말, 군대에 들었다라고 했는데 군대 동원 못할 거예요. 윤석열이는 박근혜는 어쨌든 아버지의 후광이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계엄령을 선포한다면 성공을 했을 수도 있을지 몰라요. 근데 지금은 이제 이 상태에서 계엄령 선포하면 아마 요즘 한국 시민의식도 뛰어나서 자기 차 갖고 나가서 다 막아버릴걸. 그 서울로 들어오는 주요 도로들을 아마